수준 높은 AP 수업, 철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A1 안유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 면담을 진행하면서 많이 나왔던 질문들을 종합해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요. 자, SAT하고 ACT 언제 봐야 좋은지, 그리고 지금 현재 9학년들은 디지털 SAT 시험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학생들은 언제 또 SAT나 ACT를 봐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한 번에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SAT와 ACT는 언제 봐야 좋은지는 우리 학생들마다 다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우리 리딩, English 리딩에 두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SAT도 그렇고 ACT도 그렇고 다른 섹션보다 이 리딩 섹션의 점수의 움직임이 가장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리딩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목표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목표 점수가 SAT 기준으로 1400에서 1500점, 그리고 ACT 기준으로 32점에서 한 34점 정도 레인지에 목표 점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SAT 같은 경우는 리딩 점수가 580점에서 600점이 되기 전에는 SAT 공부를 시작하지 않고 이 정도 점수가 나와야 SAT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ACT 같은 경우는 English, Math, Reading, Science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리딩 영역을 기준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리딩 영역을 기준해서 했을 때 28점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ACT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목표 점수 때까지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공부하는 시작 시점은 이렇게 리딩 점수를 기준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 기간은 이 목표하는 점수가 나오실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준으로 이제 타겟하는 점수가 만약에 이 1500점 이상, SAT 기준으로 1500점 이상, 그리고 만점, 그리고 ACT 기준으로 34점 이상, 그리고 36점 만점,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리딩 섹션에서 SAT 같은 경우는 670이나 700점 정도가 나오는 것, 그리고 ACT에서는 30점이나 31점이 나와야 그때부터 SAT나 ACT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일괄적으로 같은 시기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리딩 점수를 판단을 해보고 리딩 점수가 여기까지 도달을 하면 그때부터 SAT나 ACT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생이 9학년 고등학교 때서부터 시작해서 쭉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 리딩 점수까지도 도달하기가 좀 어렵다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10학년에서 11학년 넘어가는 그 여름방학에 그때 SAT나 ACT 공부를 많이 준비를 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저는 사실 리딩 점수가 계속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리딩 점수를 꾸준히 올린 다음에 마지막 찬스인 11학년에서 12학년 넘어가는 그 8월 달 그리고 10월 달 이때쯤에 SAT를 보는 것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봐야 될지 진짜 모르시겠으면 저희한테 전화 주셔서 저희가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진행해 보고 그리고 제가 언제쯤에 준비하라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9학년인 우리 학생들, 이제 9월 달이 되면 10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디지털 SAT 시험과 경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같은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학년서부터 공부를 하면서 리딩 점수가 빠르게 올라오는 학생들은 이 정도 자기 목표치에 해당하는 리딩 점수가 나온 학생들은 페이퍼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일찍이 SAT나 ACT 공부를 시작하면 될 것이고, 지금 9학년인 학생들은 23년 봄이 되면 10학년이 되고, 이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디지털로 SAT 시험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24년 봄이 되면 그때는 11학년인데 그때부터는 여기 미국 현지에 있는 학생들도 디지털 SAT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학생을 기준으로 11학년이 되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리딩 점수에 도달을 하게 되면 페이퍼 SAT를 그냥 준비하시면 되겠고,
이때까지도 리딩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점수에 도달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디지털 SAT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첫 해에 변하는 시험 같은 경우는 본인이 SAT 페이퍼를 준비하고 있건 ACT를 준비하고 있건 무조건 변하는 첫 회 시험은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시험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첫 해에 굉장히 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씩은 꼭 도전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갑자기 만점을 선물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질문은 사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SAT, ACT 꼭 봐야 되는지 그거 하고, 그리고 SAT, ACT 테스트 옵셔널 언제까지 유지될지, 그리고 대학에서는 SAT 또는 ACT 뭘 더 선호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세한 내용을 뒷페이지에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요. 상위권 학교를 목표로 한다면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SAT, ACT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학들이 테스트 옵셔널로 전환되고 나서부터 제가 그때부터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항상 같은 말씀을 드렸고, 몇몇 대학에서도 저와 비슷한 이유를 말하면서 테스트 옵셔널이긴 한데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내면 우리가 보겠다, 이런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해부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렇게 미국 대입에 관련해서 소식을 알려드리는 분들도 저와 많이 동의하셔서 이렇게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를 봐서 학교에다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많은 의견들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 해부터 말씀드린 제 의견을 지금도 계속 같은 생각이고, 앞으로도 이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는 꼭 시험을 보고 학교에다 제출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테스트 옵셔널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렇게 temporary, 이번 연도에도 그냥 테스트 옵셔널로 진행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정책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는 이 팬데믹 상황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SAT나 ACT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SAT, ACT 뭘 더 선호하는지 하버드도 그렇고 MIT도 그렇고 정확하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뭘 더 선호하지 않고 두 개를 동등하게 평가한다고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 보면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학교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보면은 Should I prepare for standardized test? 그러니까 나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를 준비해야 돼? 이런 질문인데, 이런 질문에 하버드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냐면, 일단 하버드는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라고 하냐면요. 단기간으로 이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를 준비하는 것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를 오래 준비를 하면 학업 성취도에 분명한 영향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험을 봐라 마라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오랜 시간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를 공부를 하게 되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만 하고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 보면 스탠더다이즈 테스트하고 그거의 점수가 대학 입학에 있어서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러니까 이 SAT하고 ACT가 대학 입학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의 답이 여기 아주 굉장히 길게 나타나 있어서 제가 정리된 내용을 여기 써봤습니다. 시험은 학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고등학교 평가 기준이 다 다르다. 홈스쿨링 하는 학생들도 있고 특정 고등학교는
GPA 합산 자체를 안 하는 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나온 성적으로는 학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게 의견이고요. 그리고 SAT, ACT가 하버드에 입학하고 나서 하버드 성적을 조금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고등학교 성적보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SAT나 ACT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에 economic background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SAT나 ACT 시험 점수를 고려를 하긴 하나 옵셔널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economic background가 학생마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financial problem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시험을 보기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시험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시험을 내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financial background가 아주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면 그래도 SAT나 ACT 점수를 내고 그것을 확인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길게 설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하버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시험지를 내지 않는 학생들은 평가 요소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출을 하면 그 점수를 고려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종합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MIT인데요. 이 MIT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옵셔널 정책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전면적으로 여기 보시면 We require the SAT or ACT. 그러니까 SAT랑 ACT 점수를 반드시 내라는 그런 정책으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아까 하버드에서 제시한 내용과 비슷한데 설명이 엄청나게 더 길게 조목조목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MIT는 SAT와 ACT 점수를 제출을 해서 그거를 평가 요소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적으로 옵셔널을 유지하고 있긴 한데 제출하면 받겠다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이 예일 대학교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예일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옵셔널을 익스텐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옵셔널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맞는데 거기 추가 설명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팬데믹 이전에 우리 합격생들의 중위 성적을 보여줄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위 성적이라 하면 합격생들에서 1등에서 100명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50등의 성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50등 성적이 나와 있는데 너가 SAT나 ACT가 이 성적이 되지 않으면 한 번쯤은 다시 고려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SAT와 ACT 점수를 내면 볼 건데 이 점수가 안 되면 합격을 시키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SAT와 ACT를 점수를 제출을 하고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만 합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SAT나 ACT를 준비해서 꼭 제출을 하라는 것이 제 결론이고 이유 또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early decision에 꼭 지원하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 입학 자료를 보니까 그 학교를 입학한 이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우리 학생이 특정 학교에 너무나도 입학을 하고 싶어서 거기가 드림스쿨이면은 early decision에 이전 결과에 상관없이 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합격 확률을 조금 더 높이고 싶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싶다면 아무래도 그간 우리 고등학교에서 특정 A라는 학교를 보낸 이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면 나 또한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같은 비슷한 레벨에 우리 학교에서 많이 보내봤던 그런 학교를 early decision으로 쓰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학생 개인들마다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합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스포츠. 근데 스포츠 말고도 다른 어떠한 액티비티가
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한데 그 액티비티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굉장히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결론 짓기로는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대학에서는 똑똑한 학생을 뽑고 싶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똑똑한 학생의 정의라는 것은 제한된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똑똑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학에서 똑똑한 학생을 원한다는 것은 똑같이 액티비티를 많이 해서 시간을 이렇게 많이 잡아먹으면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동안 학업 성취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걸 많이 한 학생이 똑똑한 학생,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위권, 즉 20위권 안에 있는 학교를 입학하려고 시도하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똑똑한 학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액티비티를 지속적으로 하고 시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학교 성적이 꽤 괜찮다는 것을 보여줘야겠죠. 특히 이런 스포츠 같은 액티비티는 본인의 어떤 grit, 참을성, 인내심 이런 것들을 많이 어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 지속해서 하면서 GPA 신경을 많이 쓰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결론은 꼭 발세리가 아니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스템 계열을 지원하고 싶은 학생인데 AP 케미스트리는 5점을 맞았고 AP 바이올로지는 4점을 맞았고 AP 피직스는 3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랬을 때 AP 피직스는 3점이라서 다소 낮은 점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학교에다가 제출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물론 AP 점수에 있어서 4.5점은 훌륭한 점수이기 때문에 대학에다가 무조건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3점인 경우에는 좀 애매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케미스트리 5점, 바이오 4점, 이게 굉장히 이미 출중한 성적이기 때문에 AP 피직스는 3점 정도 맞아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출하지 않으면 1점인지 2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 2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AP 피직스 3점도 제출을 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GPA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다소 부족한 학생인데 우리 테스트 옵셔널인데 SAT를 굳이 공부를 해서 시험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아까 설명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옵셔널이어도 SAT는 준비를 해서 시험을 점수를 제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GPA가 낮은 학생인 경우에는 더욱더 SAT나 ACT를 봐서 그것을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학들에서는 우리 고등학교들이 얼마나 GPA를 잘 주는지 몇몇 학교들은 정확히 알고 있지만 이 대학에서 모든 고등학교들의 성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등가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SAT나 ACT, 이 스탠다다이즈드 돼 있는 그런 테스트를 제출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학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학에서 판단을 하기가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AT나 ACT 공부를 해서 점수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최대한 제 생각을 명확히 해서 전달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또 적용을 해서 Q&A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